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제 이름은 김영신이고 올해 68살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들 신발장에서 발견한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낡은 신발 창자 안에 들어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립니다. 28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39의 나이에 5살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옷을 팔며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버텨왔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가며 때로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가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에요. 우리 도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엄마, 나 커서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죽어도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도연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란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가며 등록금을 마련했는데도 아무 들평 한마디 없이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며 매달 용돈을 드리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그 여자를 백민정.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화려하고 우리 도연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 날 민정이네 가족들을 보니까 더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강해 보였거든요. 특히 민정이 어머니는 저를 보는 시선이 마치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보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요? 하는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무시하는 기색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민정이가 저한테 완전히 냉랭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준서. 제 유일한 손자예요. 7살 된 그 아이는 정말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도연이를 닮아서 순하고 착하고 할머니를 보면 할미!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민정이는 아이가 저와 친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는 전업주부였어요. 아이를 키우겠다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매일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인터넷 쇼핑에만 빠져 있고 도연이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며느리 일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도 제가 손수 담근 김치를 가지고 아들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김치를 잘 못 담그거든요. 아니, 담글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절마다 담가서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 또 김치 가져오셨어요? 민정이의 첫 마디였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냉장고에 아직 전해주신 거 남아있어요. 그거 다 묵었을 텐데 제가 말하려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냄새가 배어서요. 요즘은 포장된 김치도 좋은 거 많으니까. 그때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담든 김치를 냄새 난다고.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민정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명품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옷은 좀 알거든요. 그 자켓이 최소 20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손목에 찬 시계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마 몇백만 원 하는 것 같았고요. 민정아, 그 옷 예쁘네.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온라인에서 샀어요. 그냥 저렴한 거예요.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건 분명히 명품이었거든요. 도연이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옷을 사서 입고 다니는 건지. 요즘 주식으로 용돈벌이해서요. 제가 궁금해하는 눈치를 챘는지 민정이가 덧붙였어요. 인터넷으로 하니까 쉬워요. 주식. 저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거실을 둘러보니까 큰 TV, 비싼 공기청정기, 소파까지 다 새 것이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신혼 때는 이렇게 좋은 가전제품들이 없었거든요. 도연이가 승진했나? 그런 소식은 못 들었는데 도연이 월급이 정말 주식이나 재테크로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한다고 하니까요.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용품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적금 중에서 500만 원을 찾아서 손자 가방이랑 책상 사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정이한테 직접 주면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안 갔어요. 다른 데 써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연이한테 직접 주려고 생각했는데 도연이는 회사에 있고 그냥 당에 두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민정이한테 옛날 도연이 신발 좀 찾으려고 하는데 라고 핑계를 댔어요. 신발요? 다 버렸을 텐데 안방 붙박이장 맨 아래 칸에 있을 거예요. 민정이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안방에 들어가서 붙박이장 아래쪽을 열어보니까 신발 상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낡아 보이는 상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어봤는데 신발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었어요. 휴대폰 하나 하고 노란 고무줄로 묶인 통장들, 그리고 검은색 수첩 하나. 처음에는 도연이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상금이나 개인적인 저축 같은 거겠거니. 그런데 통장을 보니까 김말순, 박춘자, 이덕배, 우리 가족 이름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된 통장들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씩.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검은 수첩을 펴보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투자 금액이라고 적힌 숫자들. 김말순 씨 5천만 원, 박춘자 씨 3천만 원, 이덕배 씨 7천만 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뭔가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도연이가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제가 키운 아들인데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럼 이건 민정이 것이겠죠?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뭔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특히 그 수첩에 적힌 나이들을 보니까 다 60 넘은 어르신들이었어요. 급히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나왔어요. 민정이는 여전히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요. 신발 찾으셨어요? 아, 없네. 다 버렸나 봐.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민정이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며칠 후에 다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집안 정리 좀 도와줄게 라고 핑계를 대고요. 어머님이 뭘 정리하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심심해서. 특히 신발장 정리 좀 해야겠어. 민정이가 잠깐 나간 사이에 급히 그 상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제 핸드폰으로 수첩 내용을 다 찍었어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사진이 흔들릴까봐 몇 번씩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이덕배라는 이름으로. 검색 결과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투자 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한 70대 노인 이덕배 씨. 기사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투자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분 이름이 민정이가 가지고 있던 그 수첩에 있었거든요. 7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더 무서운 건 다른 이름들도 검색해보니까 없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도연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아니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도연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도연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요즘 신문에 보니까 투자 사기가 많다던데 특히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 말이야. 어떤 수법으로 하는 거래? 아, 그거요? 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는 잠적하는 거죠. 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네, 신분증이나 통장을 빌려서. 그래야 추적하기 어려우니까요. 도연이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정확히 제가 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아? 사기죄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면. 도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민정이는 요즘 어때? 네? 왜요? 아니야, 그냥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하던데 잘 돼가나 해서. 아,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집에 좋은 거 많이 사고 제가 월급이 적은데도 민정이가 재테크를 잘해서 다행이에요. 순진한 우리 아들.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김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수첩에 적힌 주소로 가보니까 작은 원룸이었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께 물어보니까 말순이요? 요즘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투자 사기당해서 집까지 빼앗겼거든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다 잃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5천만 원이 민정이가 명품 옷 사는데 쓰였다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 사기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젊은 여자였대요. 되게 예쁘고 말 잘하는. 처음에는 친딸처럼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었는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도연이는. 그때 김말순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김영심 씨세요? 어머니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김말순 할머니 아들은 변호사였어요. 어머니가 사기당한 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와서 물어본 것 때문에 연락했다는 거였어요. 실은 저희 며느리가 그 사기범인 것 같아요. 찍어뒀어요. 그분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선한 아이예요. 그럼 아드님을 미끼로 쓰는 게 어떨까요? 부인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도연이를 속여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경찰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도연이가 회사 퇴직금을 투자하겠다고 민정이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도연아,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민정이한테 투자 좀 부탁해봐. 엄마가 적금 해지한 돈 있거든. 엄마가 투자를요? 민정이가 주식으로 돈 잘 번다니까 엄마도 좀 늘려보고 싶어. 도연이는 의아해했지만 민정이한테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정이가 그러는데 큰 투자 기회가 있대요.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그럼 도연이 퇴직금도 같이 투자하면 안 될까? 어차피 새 회사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민정이한테 말해볼게요. 민정이는 아주 좋아했대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다니까 신이 났다는 거예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경찰들도 곳곳에 숨어 있고 민정이는 아주 친절하게 도연이한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여보, 이 투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야. 절대 손해볼 수 없어. 한 달에 20% 수익을 보장해줘. 거짓말쟁이. 정부 지원? 한 달에 20%?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좌는 4명이로 하면 안 되고 따로 만든 계좌로 넣어야 해.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들이 나타난 거예요. 백민정 씨죠.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도연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여보, 나 안 했어. 이게 뭔 일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준비한 증거는 확실했거든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아내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 과정은 길었어요. 민정이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도연이가 시켜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피해자가 22명, 피해 금액이 12억 원, 이덕배 할아버지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 분만 3분이었어요. 피고인 백민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나던 날 민정이 부모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당신이 우리 딸 인생 망쳐놨어. 증거를 조작했을 거야. 우리 딸이 그런 짓 할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민정이가 도연이한테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는 말들, 완전히 사기였다는 걸 증명하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도연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일할 마음이 없다고 아내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민정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야, 도연아.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도연이는 자책하며 계속 우울해했어요. 준서를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도연이와 준서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도연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준서한테는 엄마가 어디 가게 됐다고만 감옥에서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반성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편지들은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끝이니까요. 도연이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장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시장에서 옷을 파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 제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왜 안 돼? 정직하게 번 돈인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내가 사기범이었던 사람이라고. 도연아, 남들 시선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는 당당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이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손님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도연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아드님 정말 예의 바르네요. 그러게요. 젊은 사람이 시장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웃고 있으니까 준서도 할머니 아빠와 함께 사는 생활에 적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장으로 와서 숙제하고 저희랑 같이 저녁 먹고 예전보다 훨씬 더 가족 같았어요. 할미, 우리 계속 같이 살아도 돼? 그럼 할미가 얼마나 좋은데. 아빠도? 아빠도 할미랑 준서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김말순 할머니 아들인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도 만들었어요. 사기당한 어르신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김말순 할머니는 아직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 시장에 오셔서 저희 옷가게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영심아, 네가 아니었으면 그 나쁜 년이 더 많은 피해를 줬을 거야.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네 며느리인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맞아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덕배 할아버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덕배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들분이 고맙다고 아버지의 원수를 잡아줬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죄송해요. 더 일찍 알았다면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민정이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15년형을 받았으니까 아직 한참 더 있어야겠죠. 빠뜨렸다. 억울하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내용들만 그 편지들을 도연이가 보면 또 상처받을까봐 다 숨겨두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준서한테는 아직 엄마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언젠가는 알아야 할 테지만 지금은 아직 할미, 엄마는 언제 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제일 마음 아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엄마는 아주 먼 곳에서 일하고 있어. 당분간은 못 올 거야. 그럼 할미가 우리 엄마 해줄래? 그래, 할미가 엄마 해줄게.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순진한지. 도연이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준서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하지만 엄마, 제가 다시 결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준서한테도 좋은 엄마가 생기는 게 좋아. 다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시장에서 아는 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준서와도 잘 어울리고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천천히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오래 지켜본 후에 결정하려고 해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도연이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 부인이 사기범이었다는 것,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 준서가 있다는 것. 그런데도 그분은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도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도연이 옆에 있어준다면 요즘 저는 정말 평온해요.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사는 이 작은 집에서 매일 시장에 나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 먹고 예전에 큰 집에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며느리를 신고한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때 모른 척 했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이덕배 할아버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더 계셨을 거고, 그리고 도연이도 언젠가는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고,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진실을 아는 게 나아요.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김말순 할머니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울증 치료도 받으시고 저희가 만든 모임에도 나오셔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영심아, 우리가 당한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나쁜 년이 벌 받는 걸 보니까 시원해. 그래요, 할머니.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피해자들 중에 몇 분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특히 전 재산을 다 잃으신 분들은, 하지만 저희가 만든 모임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변호사 선생님이 민정이 재산을 추적해서 일부나마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미 다 써버렸을 테니까 많이는 기대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았다는 거. 준서는 요즘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아와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할미, 나 커서 경찰관 할래. 경찰관? 왜?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서. 아직 어린아이가 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고 착하게만 살면 돼. 응, 할미처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제가 잘한 일이구나 싶어서 도연이도 이제 완전히 밝아졌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손님들과도 잘 어울리고. 사모님, 아드님 정말 성실하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젊은 나이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꿋꿋하게 잘 이겨내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우리 아들이 인정받고 있구나. 그 초등학교 선생님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준서를 정말 친자식처럼 예뻐해 주시고, 준서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랑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 가족 그림? 누구 그렸는데? 할미, 아빠, 나, 그리고 새엄마.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도연이와 그 선생님이 결혼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민정이 부모들은 가끔 전화를 해요. 딸을 면회 갔다 와서는 저희를 원망하는 전화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할 말이 없거든요. 자기 딸이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을 테니까 도연이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야 해요.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도 저희 가족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처음에는 소문 때문에 어색했지만 지금은 영심이 고생 많았어. 그래도 옳은 일 했어. 어떤 며느리든 나쁜 짓 하면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야.
도연이도 참 기특해. 어머니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녁에 세 식구가 함께 밥 먹을 때예요. 도연이가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준서가 학교 얘기하고. 할미, 오늘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할미가 영웅이래. 영웅? 왜? 나쁜 사람 잡았다고.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복잡한 상황은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미는 영웅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 싶어요. 지난주에 이덕배 할아버지 아들분이 내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분이 주고 가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서 민정이는 여전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와요. 내용은 똑같아요. 억울하다. 복수하겠다. 하지만 이제 그런 편지들이 무섭지 않아요. 저희는 당당하거든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도연이가 가끔 말해요. 엄마, 저 정말 민정이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도연아, 사랑한 게 잘못이 아니야. 다만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야.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정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따뜻하고 진실하고. 무엇보다 준서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준서 엄마 되고 싶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무슨 소리예요?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지.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준서한테도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시고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정말 축복받는 결혼이 될 거예요. 민정이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뭔가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해요. 준서도 새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할미, 새엄마 정말 예뻐. 그래, 성격도 예쁘지. 나한테 동화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민정이는 준서한테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스마트폰만 보거나 외출 준비만 하고 이제야 준서가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날 민정이 부모가 와서 난리를 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용히 지나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피해자 어르신들도 축하해주시고 김말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영심아, 정말 다행이다. 너희 가족이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따뜻해져. 할머니도 꼭 행복하세요. 그래,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요. 도연이 새 아내는 준서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진짜 딸처럼 잘해줘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딸이 되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정말 따뜻한 며느리예요. 민정이와는 천지 차이죠. 이제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준서가 새엄마와 놀고 도연이가 아내와 대화하고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날 신발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아니면 모른 척 했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여전히 투자 사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모임에서 홍보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 조심하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정부 지원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서는 이제 정말 밝아졌어요. 새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미, 나 정말 행복해. 그래? 뭐가 제일 좋아? 새엄마도 있고, 아빠도 웃고, 할미도 있고,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행복한 눈물로 도연이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고생 많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어. 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 모두. 어제 민정이한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편지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당당하거든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불쌍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직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하지만 그건 민정이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오늘도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도연이와 새며느리 준서와 함께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손님들이 와서 옷도 사고 안부도 묻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사모님, 가족들 모두 건강해 보여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씨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셨어요. 보기만 해도 화목해 보여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그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비록 힘들고 아픈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풀렸어요. 무엇보다 준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어요. 여러분, 가끔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눈 감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고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작은 집이지만 사랑이 넘치고 시장 일이 힘들어도 서로 도우며 살고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돈이 많거나 큰 집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민정이는 그걸 몰랐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겠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의 행복한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